예,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저희 연합인표역도 선임 기자 선재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서 미국 금융시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국제 유가가 오늘 이제 4% 이상 갑자기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오펙에서는 이거랑 좀 이제 반대가 될 것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량을,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도 증산량이 이제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줄였습니다. 바이든이 논란이 많은데도 사우디 갔었죠. 예.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 그러고 그래도 백악관 쪽에서는 좀 두고 봐라 뭐 했는데 뭐 두고 봤더니 뭐 아닌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나쁩니다. 예.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달하고 이달 그 오펙 플러스의 그 증산 폭이 하루 64만 8천 배럴이었는데 오늘 어젯밤 늦게 그 오펙 그 원래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하루 10만 배럴만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폭이 대폭 그렇죠. 줄었다고 볼 수 있는 지금 거 현재 아닙니까? 증산폭에 비해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외신들도 그래도 최소한 현 수준은 동결되지 않겠냐고 봤는데 오히려 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이든이 사우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첫 오펙 플러스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더 난감한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오펙 플러스 결정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시장 유가를 낮추는데 계속 초점을 맞출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안 네. 거주춤한 거죠. 지금 뭐 그리고 이 오펙 그 이제 결정 나오기 직전부터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오펙 관계자들이 얘기한 게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도 실제 그 석유 수요가 시장 가격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줄어도 오펙이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이게 뭐 엄청 그 대폭 증산은 힘들겠구나 했는데 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백악관으로서는 더 나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펙을 보면 진짜 자국의 이익을 진짜 최우선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시쳇말로 진짜 얄짤없고 자기네들 그거를 하는 것 같고 선의로 뭔가를 이렇게 서방이나 뭐 글로벌을 위해서 뭐를 해주겠다 이런 기대는 사실 예전에도 많이 버렸지만 앞으로도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그 시장 가 보면은 저도 이제 제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시장 가서 보면 이제 뭐 요새 이제 뭐 그 채소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이제 단골집이 있거든요. 가면은 이렇게 하면 할머니 하고선 좀 더 줘요. 그러면 이래 가지고선 요즘에 물가 비싸도 남겠느냐 하면은 그분 주인 얘기가 그래도 뭐 밑지는 장사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아마 바이든이 그런 걸 좀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워낙 빡빡해서 그런지 그런 조금의 그 여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펙 보고서도요. 그 이른바 유효 생산력이 있죠. 그것도 갈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투자가 별로 안 돼서 그런지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한 절반밖에 안 돼서 하루 한 170만 배럴 정도. 그러니까 유사시에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죠. 네네. 그게 2024년이 되면은 40만 배럴로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한 1억 배럴 안팎인데 지금 오펙 자체도 지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봐서 그 오늘 새벽에 그 유가가 더 떨어졌죠. 그게 이렇게 오펙이 사실상의 감산인데 그래도 올라가는 게 지금 경기 전망이 워낙 안 좋아서 그리고 또 뭐 미국의 무슨 뭐 휘발유 재고가 의외로 많고 미국이 바짝 긴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고간의 인심이 나는데 지금 뭐 고간 가진 오펙도 오펙하면 부자가 현상이 되는데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오펙도 이제 장기간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로 뭘 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번에 진짜 어떻게 보면 망신 당한 거네요. 망신 당했죠. 망신 당했죠. 지금 사실 근데 뭐 누굴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부장님들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말씀은 딱히 이제 누굴 자리도 아니었다. 최근에. 근데 지금 워낙 상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선거는 코앞에 다가오고 뭐 제대로 걸리는 게 하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그렇죠. 싶었지만 지푸라기 잡는 데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안 낫고 뭐 감기 자꾸 하고 뭐 양성반은 계속 약을 먹는 데 나오는 게 이런 여러 가지 마음고생, 사람 스트레스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얘기 좀 하면 그 이제 대만요. 그 중국이 이제 그 기분이 나빴으니까 무슨 경제 보복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그 예상했던 대로 대만을 이제 왕언니 다녀가고 나서 이제 니들이 조금 뭐 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해서 이제 네. 이복 동생을 좀 혼내는 것 같은 그런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대만에 대해서 천연모래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이게 무슨 뭐 건자재도 쓰이고 철강제도 쓰이는 네. 거랍니다. 이게 이제 천연모래 또 이게 또 뭐 인공모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세관이 대만산 감귤류하고 냉장 갈치, 뭐 냉동 전갱이 수입을 어제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하는데 명분은 유해 물질이 나왔다. 코로나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명분을 댔습니다. 이거 많이 듣던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미 펠로시 도착하기 전날 밤에도 대만 음료기업 같은 해서 한 100개 제품 정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동을 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어제 나왔는데요. 그 닝더스타이 이게 중국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요? 예, 네. 기업인데 원래 미국에다가 대거 투자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럼 멕시코하고 분산 투자를 하겠다는 식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블룸버그 그 소식통을 이용한 걸 보면요.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빨라야 9월 아니면 한 10월쯤으로 발표를 늦추는 쪽으로 지금 조정을 하는 것 같다. 다만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다. 네, 한 50억 달러니까 뭐 6조 5,800억 원이니까 적은 돈은 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회사 쪽에서는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인 모양입니다. 테슬라, 뭐 BMW, 폴크스바겐 같은 데가 이제 주요 고객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또 중국에서 보면 이거는 중요한 투자고 이런 거 그렇죠. 네. 투자를 그냥 안 해서 그냥 하기 싫다 미국 안 도와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양면이 있는 거죠. 본인들 해야 되는 투자를 이렇게 연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또 지역을 미주에서 딴 데로 바꾸는 게 그거 당연히 역풍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의 이익과 이제 국가 전체의 이익이 언제나 이렇게 딱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또 그런 손을 타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남을 괴롭히는데 남만 괴로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도 괴로워지는 거죠. 지금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도 지금 뭐 똑같은 그런 거죠. 맥락으로 가고 있지 예, 않습니까? 괴롭히는데 나도 괴로운 거죠. 저쪽만 괴로운 우리말로 게 그런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남 미워하지 말라고. 예. 그 임신한 부인들이 그 미운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쵸, 아이가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못생겨진다. 뭐 사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남 미워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예,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서 그런지 그 중국 그 글로벌 타임스가 이제 영자 매체니까 네.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자기들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이제 비치는 네. 그런 매체로 평가가 되는데 중국 대응이 절대로 일회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가 온 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인 배신이다. 그래서 미국이 뭐 정치적으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성과를 얻은 것 같지만 두고 봐라.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거다. 그러면서 일회성이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 사실 그 시진핑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 진짜 본인의 자존심에 진짜 정면으로 이렇게 큰 상처를 낸 건데요.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앞으로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인민일보도 어제 일면 기사에서 네.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누가 그 현상 유지 네네. 깬 유발자냐 뭐 그런 싸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인민일보가 어제 일면 기사에서 펠로시 대만 방문은 누가 현상 유지를 변화하려고 하고 미중 관계와 지역 평화 안정을 해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손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경제 보복도 경제 보복인데요. 그럼 사실 이제 대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제 중국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액션이 그 향후에도 크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또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좀 군사적으로 어떤 뭐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같은 것들이 좀 보일까요? 아니 글쎄 그래서 그 어제도 그 중국 쪽에서 이제 네. 펠로시 다녀가고 나서 이제 군사 뭐 대만을 완전히 둘러싸고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한다고 예고를 했고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좀 재밌는 시각들 좀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울고 싶던 차에 뺨 맞은 격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 대만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아주 강하게 우리는 좀 통일하겠다고 그런 걸 계속 강조해서 이제 이 지경까지 온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비해서 군사적인 어떤 그 방안을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사시에 네. 전면 병사에서 이렇게 뭐 이제 상륙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야, 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쉽지가 않구나는 걸 느꼈을 거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보다는 대만이 이제 섬이니까 예. 그리고 대만은 아시다시피 뭐 천연자원이라든가 뭐 그렇죠. 석유 같은 걸 거의 우리처럼 대부분 다 수입에 수입해오죠. 의존하니까 주변을 봉쇄를 하는 그런 그 옵션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펠로시 이렇게 다녀가면서 그동안에 만약에 보통 상황에 그걸 하면은 또 온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할 텐데 아. 펠로시가 딱 왔다 가고선 그러니까 중국이 화가 났겠다. 그러니까 우리 화났어. 이 씩씩거리면서 하니까 이제 곧 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니까 이런 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옵션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이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 아니냐는 시각들이 대만 그 전역 그 예비역 장성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또 중국 그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이렇게 보는데 중국이 나중에 제 대만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지금 이제 일요일까지니까 예. 한 이제 어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예. 오늘 하니까 4일간 하는 건데 네.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뭐 길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살상 봉쇄해서 지금 우리 보니까 어제 보니까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그 항로를 변경해서 3시간 정도 더 돌아간다고 예, 예.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준 봉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재미를 보면은 또 더 길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한 달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보니까 대만 국방부 쪽에서도 중국 훈련이 대만 주권 침해다 하면서 지정된 훈련 해역이 처음으로 대만 영해까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같았으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텐데 지금 막 그냥 어수선하고 막 이렇게 중국이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대만이 훈련하니까 또 제가 봐도 화나니까 저렇게 또 보복도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측면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명분상이요. 그 사이에 그렇죠? 네. 슬그머니 젓가락을 더 깊게 드러내가지고 한다는 그런 시각이 나와서 이거 참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울고 싶었는데 마침. 뺨을 딱 때려주니까 실컷 거봐 내가 실컷 더 울어도 사람들이 그래 이해가 간다 하는 식의 그런 기회를 또 시진핑이 글쎄 이거를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각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제 봉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이제 옵션이라면 실제로 군사적으로는 또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고 또 며칠이라도 해보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민항기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것도 한번 찔러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얻는 게 엄청 많은 거겠네요. 그러니까요. 던질 수 있는 메시지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군사 훈련이라는 게 예. 보면은 뭐 우리도 뭐 한미 훈련 같은 거 하면 뭐 찬반 논이 많았고 네. 그런데 그건 뭐하러 하느냐 뭐 그런데 이제 했던 거하고 안 했던 거하고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그렇죠.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하면. 야, 결국 중국 미국 관계는 저희가 좀 전에 그 경제적인 거는 그거 뭐 양면의 칼이 있다 이렇게 네. 좀 무시를 하는 쪽으로 가지만 또 군사적으로 보면 또 이런 또 효과가 예. 있고 진짜 뭔가 되게 어렵고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도 또 그 이런 맥락에서 분석을 한 게 있어서 좀 눈에 네. 띄는데요. 네. 중국이 좀 과잉 대응하는 게 그 시진핑한테는 득보다는 그 실이 더 크지 않느냐.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네. 언론이니까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당 대회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제로 코로나 기조도 뭐 좀 흔들흔들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공조하는 것도 뭐 좀 여러 가지 뭐 삐거덕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군사력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꽝 하고 좀 국내적인 정치적인 카드를 쓰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더 불안해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중국도 지금 뭐 시장을 흔들어가지고 좋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시진핑이 이렇게 세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결국 조금 뒤로 가면서 좀 이렇게 좀 통제 불능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그런 게 나오고 또 이런 가운데 그 브링컨 그 미국 국무장관도 펠로시 방문하기 하는 거 관련해서 지난달에 이미 왕이 중국 외교부장한테 이제 그때 이제 통화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로서는 입법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이걸 가라고 부추긴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입장을 통보를 했다고 또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앉아서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중국한테 그런 걸 해서 여지를 준 거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래 중국이 화가 많이 났으니까 미국이 어쨌든지 어제 말씀드린 치킨 게임에서 결국은 중국이 핸들을 틀은 셈이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여지를 좀 그래 너희도 뭐 이런 여지를 좀 주는 거 아니냐. 물론 뉴욕 타임스 시각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막 으르렁대도 전쟁을 해도 항상 보면 뒤에서 접촉하고 뭐 협상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그 직통 라인은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근데 그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아무래도 향후에 어떤 이런 어떤 뭐 사고가 정치적인 사고가 이제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백악관에서도 그래서 계속 지금 뭐 그런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일회성 아니라고 뭐 계속 겁은 주고 있지만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냥 세게 일회성을 하는 거는 뭐 꽝 해가지고 진짜로 한번 부딪히면 문제는 이제 전투기들이 자꾸 뜨고 하면은 그게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렇죠.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말이죠. 전쟁이라는 게 또 그런 그 우발적인 사태로 많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해서 아마 그런 거를 서로 간에 계산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기싸움, 시간 싸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길 또 바랍니다. 참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게 저희가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곡물선이 출항을 했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이스탄불에 안착을 한 걸로 어제 나오는 거죠? 네. 이스탄불 항에 이제 한 36시간 정도 이제 항해를 해서 도착을 했다고 그 튀르키예 국방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쯤 이제 화물 검색을 받죠. 그 검색을 이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아마 지금쯤이면 끝났고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가야죠. 이제 서방 쪽으로요? 그러니까 거기죠. 리비아로 이제 간다 그랬으니까 이제 곧 출항한다는 발표가 이제 간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유엔 대변인도 어제 기자들한테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데사항 포함해서 3군데 우크라이나 항 3군데에서 이제 싣도록 그렇게 이제 합의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한 27척 정도의 화물선이 오래전부터 일부는 화물을 싣고 또 일부는 그 선적을 준비하면서 대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 튀르키예 고위 관계자가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하면서 문제가 없으면은 하루 한 3척꼴 정도 출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문제가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곡물 가격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조금 이게 변화가 앞으로 있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로이터가 이 부분을 이제 짚었는데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어제 오전 기준인데요. 옥수수와 콩, 밀 같은 선물이 꽤 그래도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바닥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또 로이터가 딜러들을 인용해서 전한 게 있는데요. 글로벌 그 밀 수출 비즈니스가 이제 다시 또 탄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알제리하고 요르단이 저는 사실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옵셔널 오리진 기준으로 밀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막 네이버를 막 뒤져보고 했는데 이게 그거네요. 선적할 때까지 혹시라도 무슨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하는 거 그 집 계약하는데 저도 요새 그 밑에 물이 막 새가지고 좀 퍼내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네. 그런 거 없지요 물었는데 아예 걱정 마세요. 근데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물이 좀 새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뭐 안 한다고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런 조건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로 지금 물량이 달려서 리스크를 좀 감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필리핀, 튀니지도 밀 입찰에 참여했다. 이렇게 또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우크라이나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작은 물량이 아니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른 데도 전쟁하는 데도 하는데 우리도 웬만하면 좀 해보자 하는 분위기를 좀 바뀌는 그리고 또 이게 언제 또 수술길이 막힐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있을 때 뭐 가난한 집에서 보면 있을 때 배부르게 먹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비유가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들이 뭐 좋은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동안에 워낙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뭐 이렇게 볼 때 어쨌든지 간에 방향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참 이제 하반기 최대의 관건이 전부터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이 올해 이제 굉장히 이제 하반기 큰 분수령이다, 올해 큰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참 이제 그 11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 또 좋은 결과들이 뭐 경제적으로나 예, 국제 뭐 평화 측면에서나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게 자꾸 부딪히고 네. 사실 제일 무서운 게 개도 보면은 막 짖는 개들은 절대 안 묻는다 그러거든요. 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달라들어가지고 물리면은 크게 다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지금 짖고 뭐 자꾸 티격태격 싸우면서 정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씩 이렇게 풀어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최악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예. 네. 사실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싸우더라도 말을 하는 게 낫죠. 국제적으로는요. 중간에 제일 무서운 게 말 안 한 거거든요. 예, 예. 특히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죠? 그렇죠. 예, 왼수 같지만 말은 꼭 해야 된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국제뉴스 재미있고 빠르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